삼국지 조조의 4대 천왕 중에서도 알려진 공적에 비해 상당한 대우를 받은 장수가 있으니 하우돈입니다. 오늘 손찬이 형은 하우돈에 대해 탐구해봅니다. 하우돈의 자는 원양이며 패국 초연 출신입니다. 하우돈은 하우영의 후예인데 하우영은 마부 출신으로 나중에 한해 건국공신이 되는 인물이죠. 유괴가 항우한테 처발리고 빤스런 칠 때 바로 그 하우영이 종공을 살려 마차를 보는데 하우영이 유괴의 자식들을 발견하고 마차에 태우니 유괴가 붙잡힐까봐 애들을 발로 차서 떨어뜨려 버리죠. 이걸 하우영이 죽고 유괴가 발로 차서 떨구고 반복하다가 하우영이 짐승도 이렇게 안 한다며 버럭하니 유괴가 쫄아서 가만히 있는 거죠. 이때 구한 자식 중 한 명이 유괴의 뒤를 이어 해제가 됩니다. 즉 하우돈은 한나라 공신의 집안이다. 그러면서 조조와는 족형제입니다. 그런데 족형제라 함은 성씨가 같은 팔촌인데 조조와 성이 다르죠. 조조의 부친 조승이 원래 하우씨였는데 조등의 양자로 들어가서 성씨가 조씨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조조도 원래 하우조가 될 뻔했다는 거죠. 그 하우조가 훨씬 간지가 나는 것 같은데 하우돈이 14살 때 누군가가 스승을 욕하자 그를 죽여버렸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냥 살인인데 당시에는 이런 일화들이 명성이 되기도 했습니다. 전이라든가 서서는 지인의 원수를 갚아주기도 했고 조조가 거병했을 때 그의 비장을 맡았다. 그리고 조조가 행 분무장군일 때 사마를 맡았다. 비장이라 함은 대장을 보좌하는 군사직급이라 보면 되고 사마 역시 군사일을 하는 따까리 부관 같은 겁니다. 특히 사마로 있을 때는 백마의 단독군으로 주둔했다. 그 사마 중에서도 별부사마였겠죠. 단독적으로 작전을 행하는 사마를 별부사마라 하거든요. 보통 그 하우돈의 실제 활약상이 소설 연의와 너무 차이가 나서 행보관 정도로 회자가 되는데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게 아닙니다. 그 조조의 비장이니 사마이니 하는데 보통 전장에 데리고 다니지도 않을 사람을 비장이나 사마로 쓰진 않아요. 후술하겠지만 눈을 한쪽 잃는 사건으로 군수사령관 쪽으로 태클을 타게 됩니다. 조조가 서주를 학살하러 떠날 때 하우돈을 복양에 남겨서 연주를 지키게 하는데 진궁의 설계로 장막이 여포와 손잡고 연주를 빈집털이해버리죠. 이때 견성에 조조의 가족들이 있었는데 이 가족들이 인질로 잡히면 골치 아프죠. 하우돈이 즉시 견성을 구원하는데 여포가 싸우다가 군사를 물리더니 치중을 습격하였다. 이 치중을 지명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치중은 그냥 군수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우돈이 견성의 구원에 올인할 때 여포가 쥐새끼처럼 군을 돌려서 물자를 탈취한 거예요. 이게 여포가 이런 생각을 했을 리는 없을 것 같고요. 필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다. 진궁이죠. 그리고 여포가 위계를 씁니다. 삼국지에 가장 많이 나오는 거짓항복. 정말 많지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꾼 거짓항복이 황계와 주밤 이 둘의 거짓항복인데 피해자는 조조와 조휴. 조조조차 당한 거짓항복. 이걸 왜 당하느냐? 항복이라는 것 자체가 거짓일 경우 그 손해가 막심하겠지만 반대로 진짜일 때도 그 날먹 베네핏이 너무 커요. 그래서 조조가 황계의 거짓항복을 의심하면서도 황계의 항복이 사실이라면 그는 고금에 없는 자기를 받을 것이다. 그 날먹 유혹을 못 이겨서 넘어가 버린 겁니다. 특히 적벽에서의 조조는 주유가 말한 용병의 4대 근심 때문에 한판 크게 배팅을 했던 건데 이건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암튼 여포가 장수들을 거짓 항복시키니 그 장수들이 하우돈을 일거에 사로잡았다. 이에 군중에 일대 소란이 일었다. 총대장이 인질로 잡히고 군영 한복판에서 인질극이 일어난 건데 이건 역시 여포가 이런 생각을 했을 리 없다. 필시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았다. 진궁이겠죠. 당시 하우돈의 부장으로 한우가 있었는데 그 조조에게 둔전제를 건의한 그 한우입니다. 인질범들에게 죽이려면 죽여라. 어차피 니들도 다 죽는다. 그러면서 하우돈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이에 인질범들이 조땜을 느끼고 투항하니 한우가 이들을 모두 베었다. 조조는 후에 이를 보고받고 한우를 칭찬하며 앞으로 누군가가 인질로 잡히면 한우처럼 대처하라 했다. 하우돈 인질 사건의 책략이 왜 진궁에게 나왔냐 의심을 하자면 기록을 보면 이 인질범들이 우리는 단지 재물만 필요했을 뿐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앞서 치중대를 턴 것도 그렇고 하우돈을 인질로 해서 물자로 몸값을 받으려 한 걸 보면 이게 다 병참이랑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여포가 기병대를 데리고 다니면서 궁핍할 때마다 그 물자를 보충하는 행태가 대부분 민간 약탈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소한테도 찢겨서 쫓겨나는 거고 그런데 군사를 돌려 치중대를 습격하거나 총대장을 사로잡아서 물자를 교환하려 하는 건
여포치고는 너무 세련된 방법이에요. 손자병법에 적의 식량 1종이 아군의 식량 20종의 가치가 있다 했습니다. 적의 물자를 탈취하여 아군의 것으로 삼는다. 당시 장막과 여포 진영에서 이걸 이해하는 인물 진국 말고는 떠오르지 않죠. 조조가 결국 이 연주를 되찾는데 2년을 꼬라박고 여포는 또 서주로 도망가죠. 거기서 유비랑 또 아웅다웅 하다가 유비는 또 쫓겨났네. 이때 순유가 진언합니다. 여포를 치자. 하우돈도 여포 토벌에 참전하는데 이때 왼쪽 눈을 화살에 맞고 맙니다. 뭐 누나를 뽑아서 먹었네 하는 건 소설 연희의 허구이고 실제로는 바로 매직부터 불러야죠. 개인적인 생각인데 하우돈은 맹하후 전과 후로 나뉜다. 맹하우는 하우연이랑 자꾸 헷갈리니까 눈 한쪽 없는 하우 장군이 하우돈, 즉 맹하우 이렇게 불렀다는 일화에서 나온 거고요. 한쪽 눈이 없으면 그 유사시 야전에서 생존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당장 한쪽 눈 가려보세요. 그쪽에서 날라오는 칼이나 화살을 못 봅니다. 하우돈이 여포 토벌까진 참여했으면서 이후 관도대전에는 일선에 참전을 안 하거든요. 해봤자 형주 쪽 국지전 같은데 차출되거나 관도대전 때도 오창에서 대군을 엄호하였다 하는데 여기가 그냥 군량창고예요. 오창이면 형량 쪽이니까 한창 후방이기도 하고. 그런데 원소와의 대립이 한창일 때 후방을 보던 하우돈을 조조가 형주로 보내는데요. 이때가 유성정벌 때는 아니고 그 전에 업 함락 직전이거든요. 유비가 북상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하우돈을 보내 이를 막게 한 건데 이른바 방망파 전투죠. 이것도 참 애석한 게 그 핵심 장수들은 다 그 대원소 국경에 차출돼서 후방에 있던 하우돈이라도 보낸 것으로 보이거든요. 방망파 전투 자체가 소설 연희처럼 무슨 대전투도 아니었고 국지전 정도 규모였죠. 실제로 유비도 하우돈이 도착하자마자 재미 다 봤다 하고 그냥 집에 갑니다. 하우돈이 도착하자 유비는 청야 전술을 써서 자신의 모든 군영을 불태우고 철수하는데 하우돈이 이를 추격하려 하자 이전이 말리는 거죠. 필시 매복이 있을 것이다. 하우돈은 이를 쌩까고 추격을 하는데 역시나 매복이 있었다. 이에 이전이 구하러 가자 유비는 이전의 구원병을 보고는 도망갔다. 조조가 원소랑 싸울 때 유비가 빈집 들어갈까 말까 간보는 걸 그냥 자투리 병력 조금 보내서 저지시킨 국지전인데 소설 연희에서는 제갈량이 유비를 만나기 한참 전인 이 전투가 규모부터 뻥튀기 돼서 제갈량 공적으로 허구화됩니다. 평소에 하우돈이 거울을 보면서 성질을 내며 거울을 집어던졌다고 하는 일화가 있는데 이게 자신의 외모보다는 그 전장을 적극적으로 누빌 수 없다는 실망감 때문이 아니었나 추측합니다. 그래서 조조가 더욱 후방의 방비에 하우돈을 후대하고 중용했을 수 있어요. 물론 군수사령관, 병참 중요하죠. 그런데 하우돈이 그런 걸 꼭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순욱이 있는데. 일찍부터 조조의 비장에 사마로 군적을 쌓은 장수를 후방에 놔둔다는 건 아깝죠. 눈을 읽기 전부터 후방인 복양에 주둔하진 않았느냐. 당시 조조의 세력상 연주는 후방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냥 다 적으로 둘러싸인 곳이었어요. 그래서 하우돈뿐만 아니라 순욱, 정욱도 연주에 남긴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포와 장막에 의해 그 사단이 난 거고 하우돈은 진료와 제염태수를 겸하면서 가뭄과 메뚜기 떼가 발생하자 역사들과 직접 흙을 날라 저수지를 만들고 모내기를 하니 식량난이 구제되었다. 하우돈이 진류태수를 할 때 위진과의 일화가 있는데 위진은 상당한 꼰대 같은 인물이죠. 타협 없는 강직함으로 훗날 가절도독 제군사까지 오르는 인물입니다. 하우돈이 위진을 계리로 청구하는데 계리는 그냥 세무공무원이라 보면 됩니다. 하우돈이 축하 연회를 기획하면서 위진한테 네 아내도 오라 해라. 이에 위진이 말세이 풍속이로다 하면서 참석을 거절했죠. 그러니 하우돈이 대노하여 체포하였다가 나중에 풀어주었다. 하우돈이 위진을 청구하고 체포했다가 이내 풀어준 데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위진의 부친 위자가 조조랑 인연이 있어요. 특히 조조가 포신처럼 상당히 안타깝게 여기는 인물입니다. 반동탁 연합군대 동탁이 빤스런 치자 오직 조조만이 추격을 하다가 형량에서 개털리잖아요. 위진의 부친 위자가 이때 전사합니다. 그래서 조조가 제사도 꼬박꼬박 지내주던 그런 인물이에요. 조조가 업을 정벌하고 하우돈을 복파장군에 임명했다. 이때가 한암윤도 할 때인데 한암윤은 수도의 태수라 보면 되고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장급의 위치입니다. 녹질도 다른 일반 태수들보다 높고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중직입니다. 216년 조조는 하우돈을 26군의 도독으로 삼았다. 스케일이 엄청 크죠. 보통 2군의 군사 지휘권만 가지고 있어도 도독이라 합니다. 도시 하나면 그냥 독이라 하고요. 조조가 하우돈에게 악기 등의 상을 내리며 위강의 공적으로도 악기를 받았는데 장군만 하겠느냐. 근데 사마위강은 실제로 악기를 안 받았죠. 이게 어떤 일화냐면 춘추시대 정나라에서 진나라 도공한테 도움을 준 사례로 전차, 악기 등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도공이 이걸 사마위강한테 다 니공이다 하면서 주려고 하는데 사마위강이 거한사위, 사위측 유비, 유비측 무한이라 하면서 안 받죠. 즉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해야 된다. 그 위기를 생각하면 준비를 할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근심이 없어질 것이다. 여기서 거한사위, 유비무한의 사자성어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조조는 항상 하우돈과 같은 수레를 타고 오직 하우돈에게만이 침실 출입을 허용하였다. 조조는 당시 위왕으로 순욱사후 모든 신하들은 위나라 관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우돈만이 한나라 관호를 받고 있었죠. 이에 하우돈이 왜 나만 한나라 거 쓰고 있냐. 사실 이건 예우거든요. 그 하우돈이 복파장군이었는데 한나라 관직 체계에서 품계가 높진 않지만 복파장군이라면 그 자체로 네임드입니다. 마원이나 노박덕 같은 그 누구도 비비지 못하는 한해 명장들이 지냈던 장군직이기 때문이죠. 아마 조조는 본인도 그 한나라 공신 하우영의 후손으로서 그 하우돈만큼은 상징적으로 남겨두고 싶지 않았을까. 하우돈을 자신을 포함한 가문의 한 상징으로 내세우려 했고, 그래서 다른 공적이 더 뛰어난 장수들보다 그 대우도 지나치지 않았나. 1800년 전에 죽은 사람 마음을 이제 와서 알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추측해봅니다. 그래서 조조가 내 그대를 부하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데요. 하우돈이 극구 반대하자 위나라 편제로 전장군에 임명하였다. 조비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종친의 우더른으로서 대장군에 임명되었지만 불과 몇 개월 뒤에 사망합니다. 시오는 충후 당연히 선실을 받았으며 그 아들들이 모두 제후와 여루가 되었고, 훗날 서진 때 하우돈의 그 손자 때에서 대가 끊기는데 진나라 왕제 사마염은 위의 공신은 진의 공신이기도 하다면서 이를 안타깝게 여겨 생존한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자기를 물려주고 제사가 끊기지 않게 합니다. 지금까지 하우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다음 시간에도 풍성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